숙전진 바다 위로 대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숙전진이라는 항구와 배, 저승바다 가는 배, 그리고 달, 이 세 가지를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8번가는 앞으로도 지난 천년간 풀리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8번가에 담긴 제명천왕의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천지신명이 그 뜻을, 향가의 뜻을 이루어 줄까요? 이 작품을 지어놓고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나는 5월 9일 날 제명천왕과 그 일행들은 후쿠오카에 있던 조창 귤광정 궁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백제구원군이 출발할 본영이 있던 곳입니다. 외국군은 그동안 한반도에 그 4개월 동안 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군은 그동안 그 사이에 한반도에 소규모 군사들을 계속 보내면서 자기들의 본진이 이제 수만 명이 가지 않겠습니까? 본진 출병을 위해서 계속 전쟁터 상황을 염탐하면서 어떻게 작전을 해야 할지 그것을 계속 파악하고 연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왕이 조창궁에 도착한 후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묵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천지가 뒤집힐 정도로 충격적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긴급 뉴스였습니다. 신라 태종 무열왕이 661년 6월, 그러니까 5월에 도착했으니까 한 달 후 돌연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제명천왕이 우두머리 악인이라고 지목했던 고래, 제일 큰 고래 신라 태종 무열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던 것입니다. 외국 지휘부는 이 급보를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절할 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마녀집 8번가가 자신들의 제명천왕의 뜻을 이루어 주었다고 환호작약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아니,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태종 무열왕 사망 기록을 검토해보지 않을래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장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태종 무열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남아있는가, 그 기록을 검토해 보시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태종 무열왕 무덤에 있었던 거북이와 비석인데 그 비석 몸체는 없습니다. 태종 무열왕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종 무열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쓴 김부식이가 쓴 정사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삼국사기, 정사 삼국사기 무열왕 동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열왕 죽음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661년 6월 보십시오. 대관사라는 절에 우물물이 피가 되었고, 우물물이 정수지요. 피가 되었고 위혈, 이렇게 물이 피가 되었다. 우물물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금마군의 땅에 피가 흘러서 흐르는 피가 넓이가 5보였다. 왕이 죽었다. 이렇게 불립니다. 다시 보십시오. 661년 그 6월 달에 대관사라는 절에 그 우물물이 피가 되었다. 금마군 땅에 흐르는 피가 넓이는 5보였다. 왕이 죽었다. 왕흥,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
이렇게 풀립니다. 이 지금 제가 푼 구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국사기 푸는 분들은 다 이렇게 풉니다. 보십시오. 아주 은유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가 흘렀다. 우물물이 피가 되었다. 피의 넓이가 5보였다. 아주 은유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삼국사기 전체 기록을 보면은 암살이라든지 숙청이라든지 이런 아주 국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사항은 대부분 다 은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구절이 아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도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해되었다 이러한 풀이가 가능합니다. 왜냐? 은유로 삼국사기 전체에서 보듯이 이 기록 역시 은유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태조왕의 태종 무열왕의 사망에 대한 이 기록은 교차 검토가 가능한 기록이 없습니다. 백제에도 없고, 백제는 당연히 없고, 당나라에도 없고, 신라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차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교차 검토가 가능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전부 다 이것을 혹시 시해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수수께끼 구절입니다. 태종 무열왕이 시해됐다는 기록도 없고 또는 자연사했다는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기록이다. 수수께끼 기록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타나는 금마군이라는 게 나오죠. 보십시오.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구절 앞 세 글자 금마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마군은 어딘가? 오늘의 익산 지역입니다. 익산 지역은 백제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 말고 부산 정도 되겠죠?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661년 6월 달에 태종 무열왕이 금마군에 갔다가, 그때는 백제 분군과의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마군에 갔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서기 등 일본 측 기록에는 무열왕의 암살 또는 시해를 시사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외국의 백제를 백제 구원군을 파병하려 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무열왕을 자신들이 시해했다면 숨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딱하니 써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기록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기록에도 무열왕이 죽었다, 시해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라는 이 기록을 이렇게 은유로 수수께끼처럼 풀어놓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처럼 써놨습니다. 자, 아무데도 기록이 없다. 오로지 신라의 삼국사기에 아주 이상한 구절이 남아있다. 삼국사기에, 그렇다면 삼국사의 이 기록을 향가적 시각으로 한번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대관, 맨 위에서도 6월달 대관사, 대관이라고 써놨습니다. 대관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한 전리로 넣지 말고 큰 관청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관청이 뭐겠습니까? 우리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 가는 공무원, 그러니까 대관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관, 최고 가는 공무원, 왕이죠. 그리고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이라는 것이 신라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써요. 왜 그러냐? 신라 박역거세가 나정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신라에서는 또는 고대인들은 왕을 상징하는 나라의 근원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가 되었다, 이 말은 나라의 근본, 나라의 근원인 왕이 피를 흘렸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마군에는 분명히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충돌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넓이가 5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지류혈, 땅에 흐르는 피의 넓이가 5보였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붙은 싸움이 아닙니다. 5보라고 그랬습니다. 1보는 보, 한 걸음은 한나라, 그 중국의 한나라 때의 계산에 의하면 당나라, 이때는 당나라 때니까 당나라보다 조금 앞선 한나라 때의 척도, 그 자의 길이로 본다면 한 걸음은 그들은 132cm를 1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걸음에는 얼마냐? 66cm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66cm의 땅이 피가 흥건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제 생각은 바로 무열왕을 수행하고 경호했던 경호 인력이 같이 살해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자 합니다. 금마군에서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무열왕과 수행하던 경호 인력이 살해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향가로 상상한 저의 향가적 시각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상상입니다. 왕훈, 맨 끝 글자 2글자입니다. 보십시오. 맨 끝에 빨간 글자 왕훈. 왕훈이라는 글자는 왕이 죽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사람은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쓰지만은 왕은 좀 더 높이 쳐서 왕훈, 죽다 훈 이렇게 표기합니다. 왕훈, 왕이 죽었다. 바로 보십시오. 이 앞에 6월달에 대관사의 우물에 피가 되었고 금마군의 흐르는 땅에는 넓이가 5보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왕훈 이렇게 딱 써놓은 것입니다.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왕이 요러한 것으로 하고 왕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써놓은 구절로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왕훈을, 무열왕의 죽음을 무열왕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왕훈, 이것은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어요? 저는 향가 연구자로서 향가의 기록을 믿는 사람입니다. 향가적 시각으로 보아서 태종 무열왕이 이때 시해되었다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